자, 응급실의 SOS. 먼저 기가 막힌 현장이 포착이 됐습니다. 한 남성이 의사와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주먹을 날립니다. 의사한테요? 그리고 멱살을 바로잡고 고개를 밀치더니 또 한 차례 주먹을 이렇게 날립니다.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였고요. 가해자는 환자의 보호자였습니다. 그래서 폭력의 이유를 물어보니 생후 11개월 된 딸이 구토 증상을 보여서 저 소아청소년과 의사한테 이제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그 처방을 해준 약을 먹고 설사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해당 의사한테 찾아가서 저렇게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요. 그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.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좀 발견이 됐는데 의사한테 폭력을 가한 보호자가 같은 직업의 의사였습니다. 그래서 아이의 아빠인 치과 의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. 나중에 의사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이제 전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실제 이제 작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.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96.5%의 의사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당한 셈이죠.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거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. 이런 입장을 폈는데 폭력에 대한 피해자는 비단 뭐 의사뿐만이 아닙니다.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응급실에 들어서 갑자기 허리에서 흉기를 꺼내고 급기야 이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.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자와 이제 5분 정도 대치를 하다가 3단봉으로 저렇게 제지를 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응급실 인질극을 벌인 남성은 42세의 신모 씨였는데 이 남성은 이제 생활보조금 관련된 서류를 발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 이렇게 반려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애꿎은 저 간호사를 찾아서 흉기 난동을 이제 벌였던 거죠. 뭐 거리 위에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구급차 역시도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서 누워있는 여성의 그 상태를 살피는데 같이 동승했던 이 남편이 갑자기 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. 왜요?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아내가 이제 만류를 해보지만 일어났어요, 안에. 이 남편의 주먹 세례는 계속됐습니다. 이유가 뭐예요? 왜 그랬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 저 구급대원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에 울컥했다. 그래서 그랬다라는 어이없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. 얼마나 놀랬으면 아파서 구급차를 탄 그 부인이 벌떡 일어날 정도로. 구급대원 폭력 사례를 보면은 5년 동안 591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평균적으로 보면은 3일에 한 번씩 뭐 구급대원들이 주먹질을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. 이 가해자의 90% 이상이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고요. 술 먹고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뭔가 정상 참작이 되나요?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술을 먹고 그 난동을 부린 경우가 이제 사실 심신미약에 해당이 돼가지고 좀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 요즘에는 이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경우가 대부분 보면 상습이에요. 그래서 이제 상습범으로 오히려 가중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아, 그래.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. 맞아요. 예. 근데 사실 아까 영상들 보니까 의료진들도 위험하지만 옆에 있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환자들도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던데 하루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?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의료인 그 폭행 방지법이 시행이 됐거든요.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이제 위협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근데 법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들은 그닥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억울한 의료 사고가 나서 그 해당 의사한테 가서 뭐 따지거나 화내거나 막 그럴 경우에도 진료 방해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
중국 역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한 해 2만 건이 넘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수술 중이던 의사를 이제 환자 보호자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수술 중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무술을 배워서 스스로를 좀 지켜야겠다고 여기는 쿵푸 닥터들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. 아니 뭐 구급차 타본 적 있어요? 저희 집 밑에 사우나가 있었는데 전 제가 저혈압인 걸 몰랐어요. 사우나 하다가 사우나 하고서는 탕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어지럽네 하면서 이렇게 샤워기로 가다가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고 눈 뜨니까 쓰러졌어요. 네. 와, 크게 다칠 뻔했네. 이제 이모님들이 대충 덮어가지고 어머, 다행이다 그래도. 다행이네.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네. 경찰차 타본 사람. 왜 김태현 씨 보면서 자, 그럼 저 호송차 타본 사람. 자, 박대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. 병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 모든 진료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. 가해자분들, 당신의 폭력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기자계 차도녀 보험 전문 류은희 기자. 물론 저는 아니지만은 좀 여우 같은 아내들은 남편들은 꽉 잡고 산다잖아요. 예.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반대 입장이라면 어떨까요? 우직하기 짝이 없는 곰 같은 아내를 여우 같은 남편이 외조를 한다면 부부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근데 왜 웃으세요? 예? 아니, 저는 아니지만 예, 저는 아니지만 그게 예. 굉장한 사족처럼 느껴져서요. 예. 자, 바로 남편이 준비한 진짜 보험. 40대 여성 김 씨는 힘겹게 한국으로 온 이 여성 탈북자였는데요.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의지할 곳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김 씨 앞에 운명적인 남자가 나타나요. 그 남자는 50대의 탈북 남성 최 씨였는데 그렇게 둘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. 남편은 아내에게 한번 보험 설계사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아내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. 근데 너무도 뜻밖이었던 게 이 아내가 정말 보험 영업이 천직이었었나 봐요. 그 영업을 시작한 지 10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 1등 설계사로 등극을 하게 되고 큰 돈도 많이 만지고 있었어요. 이 부부가 몇 달 후 이 보험 사기로 경찰에 연행이 돼요.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이 이 수십 명의 탈북자들을 협박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시켰다는 건데요. 게다가 한 병원가는 이렇게 보험 가입을 시킨 탈북자들을 억지로 입원시키기까지 했어요. 심지어 또 어떤 한 탈북 남성은 최 씨의 협박이 너무도 무서워서 이 보험료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사채까지 끌어와서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차라리 이럴 거면은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정황이 밝혀지게 됐던 건데요. 근데 아내 김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남편의 인맥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 김 씨가 진짜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따로 있었어요. 남편은 사실 북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. 심지어 조상 중에서도 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뼛속까지 이 대한민국 사람이었는데요. 알고 봤더니 이 남편 최 씨는 자신에게 빚이 8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빚을 전부 다 청산하려고 아내에게 북한 사람인 척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일부러 보험 설계사 일을 시켰던 거예요. 그리고 아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브로커를 통해서 그 탈북자 명단을 전부 얻어냈고 자신에게 10%를 달라면서 이거를 또 스스로 명목으로 뜯어냈는데 돈 관리는 나만 물정을 잘하는 자신이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 그 아내가 이제 벌어온 이 모든 그 수익을 자신의 손에 모두 쥐고 있었어요. 그리고 자기의 바램대로 몇 달 만에 8천만 원의 빚을 전부 청산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아내 김 씨가 여기서 몰랐던 게 또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최 씨에게 당한 여성이 김 씨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미 그 남편은 다른 탈북 여성과 2번의 결혼과 이혼을 한 그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아내도 마찬가지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다른 탈북자를 이렇게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을 그만뒀던 상황이었어요. 또 그 전전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버림받은 케이스였어요.
이렇게까지 그 남편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. 바로 자기가 과거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거든요. 오래전에 보험 사기를 저지르다가 설계사 자격을 박탈을 당하게 된 거예요.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이 보험 영업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대신 이 영업을 할 만한 사람을 찾던 중에 외롭고 가난한 이 탈북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요. 이렇게 모든 범행이 결국 들통나게 되자 남편 최 씨는 협박과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고요. 아내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보험 사기에 가담했던 이 정황이 있어서 1억 4천만 원의 그 돈을 벌었는데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모두 반환하라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. 야, 이제는 뭐 사기꾼이 하다 뭐 탈북자 행세까지 하는데. 근데 이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척 하려고 해도 말투나 맞아. 뭐 진짜 그쪽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깜쪽같이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최 씨는 이미 그 2명의 탈북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북한 전문가가 됐어요. 말투나 생활 방식, 심지어 그 북한 지역 곳곳의 특산물들까지도 모두 꿰뚫고 있었는데요. 거기다가 위기 모면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. 누군가가 조금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북한 있을 때 공연장에서 좀 부분적인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곤 했습니다. 사기에 가담한 병원까지 있잖아요.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. 단골로 이용한 병원이 원래 좀 나이롱 환자들을 잘 입원시켜 주기로 좀 암암리에 알려진 병원이었어요. 또 이 최 씨는 정말 철저하게도 자신의 남동생을 좀 여기 사무장으로 취직을 시켰는데 입원을 좀 수월하게 시키려고. 그리고서는 이 의사에게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좀 과잉 진료 이런 것들도 많이 옆에서 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. 아니 그 병원에 입원한 그 환자들은 같이 모여서 신고를 하거나 좀 이렇게 단합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? 신고하기는커녕 우리 다 같이 입을 꼭 다물고 있자면서 왜냐하면은 최 씨가 자기의 말 한마디면은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입조심하라고 좀 협박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. 좀 황당한 거는 어차피 병원에 입원할 거니까 나한테 좀 맞아도 되지 않겠냐면서 8주 정도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그 폭행도 했었다고 해요. 근데 뭐 북한의 가족 해치겠다 이것도 다 그냥 공갈 협박이었던 거죠? 네. 류인희 기자, 오늘도 알찬 보험 정보 부탁드립니다. 바캉스 시즌에 그 해외여행 가시면서 해외여행자 보험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. 이 해외여행자 보험에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어요. 해외 현지에서 감염병에 걸리면은 한 달 후 아니면 3개월 후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. 이때 국내 보험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데 이게 해외여행자 보험에서는 만기가 끝났어도 여행 이후에 걸린 거라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이 점 꼭 알아두시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세요.